다음 주 정도에 우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줄 테니까 너희 많이 까먹었던 부분 다시 읽어볼 거야. 알겠지? 네. 또 재밌게 들은 친구들은 앞에 우주 내용 같이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할 때 정리해보면 훨씬 더 좋을 거고. 자, 수다닥 여기 내용 힘내자. 자, 말 그대로 이제 과학이 기본량이야. 기본량이라는 거 일단 규모, 시간 규모나 공간 규모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단위가 뭔지 볼 거고, 이제 시간과 길이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야. 그 다음 기본량이 무엇인지, 뭐 길이나 질량 이런 것들. 그럼 우리가 이제 밀도, 부피, 압력 되게 많이들 물리량을 알고 있는데 누가 기본이고 누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 그들의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량이 아닌 것들 이제 유도량이라고 부르거든. 그런 것들도 뭐가 있는지, 단위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보자 이거야. 일단 시공간. 자연세계 크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시세계는 우리 미행성체, 미생물, 미시장 이런 미가 뭐야? 작은.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눈에 보이는. 근데 이거는 미시도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 우리 미행성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거대한, 거인, 거성 약간 요런 의미야. 그래서 한자들만 좀 알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여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시세계, 거시세계 구분할 수 있고, 옆에 챕터 1번을 보시면 세슘 원자식이라고 해서 너희 세슘이라고 하는 원소기호 아시죠? CS라는 애인데, 자 여기 이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실제 외부 영향 거의 받지 않고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슘 원자에서의 빛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작은 물체나 현상, 그래서 원자, 분자, 이온 이런 애들 눈에 안 보인다면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거시세계는 큰 물체, 나무, 동물도 괜찮아. 또 우리가 꼭 막 행성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포 너 혹시 학교에서 했어? 세포? 세포, 그러니까 아니 세포를 기준으로 나눴어? 미시다 거시다라고 학교에서 했어? 미시 거신 했잖아. 미시 거진했는데 세포를 기준으로 나누는 건 안 했어. 세포가 어떤 예시다라고 안 했어? 네. 왜냐면 학교에 따라서 세포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미시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 계란도 세포인 거 아시죠? 난자 다 세포야. 거위알 겁나 크잖아. 눈에 보이잖아. 그럼 과연 걔네는 아주 작은 세포는 물론 눈에 안 보여서 현미경을 봐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세포도 있잖아. 근데 나누는 기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학교 쌤마다 달라서 방금 쌤이 얘기한 건데 학교에서 언급 안 했으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규모, 스케일, 그지? 자, 규모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지진의 뭐 규모라든지 뭐 피해 규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로서 이제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를 우리는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서 이 측정 단위를 미터로 할지 센티미터로 할지 밀리미터로 할지 다 다른 거지. 예를 들어 우리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나노미터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킬로미터짜리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공전주기 최소 하루 이상인데 그걸 초시기로 재면 돼, 안 돼? 그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좀 우리 적당한 측정 기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간 규모는 크게 100억 년, 그럼 뭐 100억 년의 경우도 있겠고, 또 15년, 또 120일, 그 다음에 이제 초의 경우는 뭐 1의 진동은 이제 뭐 이만큼의 9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규모가 있는 거라는 거. 시간 규모. 그리고 크기의 경우, 공간의 규모도 이제 지름이 6.2 킬로파섹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 1파섹이 얼마큼이야? 뭐였지? 1파섹이? 태양 같이 모여서 아닌데. 지금 시작했어. 중심. 아니 몇인지 크기를 알아요 혹시? 얼마큼 해당되는지? 일단 큰 거잖아요. 광년이잖아, 광년. 1파섹이 3. 뭐 이륙광년 이런 거. 즉, 뭐 빛의 속도로 얼마큼 가야 되고, 그지? 1AU 이런 것도 있잖아. 겁나 큰 거야. 빛으로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가야 되는 뭐 이런 값이나 하는 거지. 혹시 이게 뭐 1파섹이 몇이고 이런 건 안 했어? 네, 파색을 알까? 이제 그까지 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볼 거거든. 그냥 겁나 큰 거다. 킬로니까 또 거기다 10의 상승이 붙었으니까 엄청 크겠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양이 평균 몸 길이가 한 60cm 정도니까 이거 미터로 표현하면 되겠고, 그다음 적혈구 세포니까 세포 중에서 좀 그나마 큰 게 적혈구야. 그게 마이너스 6승미터 정도?
12승이라 했죠. 마이너스 12승을 뜻하는 접두사가 앞에 P야. 그래서 피코미터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킬로미터 하면 10의 3승. 그냥 미터는 그냥 미터고 밀리미터, 뭐 센티미터,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앞에 접두사가 몇이 분야에 따라 어떤 게 분야에 따라서 크기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 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피코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뜻한다는 거. 어쨌든 공간 규모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시간이나 길이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까라는 건데 과거에는 우리 어떻게 측정을 했어? 나름 이제 장영실이 많이 발견해가지고 안 보이고 막 해시계 이런 식으로 많이 시간 측정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천문학적 현상을 주로 이용했다라는 게 특징이야. 이게 특징한 거나 천문학적 현상을 이뤘기 때문에 행성여왕관회가 주로 거실세계에서를 기준으로 본 거야. 거실세계에서의 시간을 측정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측정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는 시간과 길이의 측정 기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규모의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시간 측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를 기준으로?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한다. 그리고 초고속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게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빛을 투과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원자나 분자, 내부. 투과니까 내부라는 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서 암기하세요. 알겠지? 자, 내부의 움직임을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노초가 몇 줄 뜻해? 나노는? 마이너스 9승. 그렇지. 나노는 10-9승이에요. 자, 실제로 지금 우리 이제 옆에 짜투리 2번으로 가서 초고속 투과현미경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고자. 초고속 레이저 분광 기술과 전자현미경을 결합한 것으로서 앞에 펜토가 붙으면 마이너스 15승이야. 이거 접두사 이따 정리해줄게 얘들아. 펜토초 단위로 전자빔을 쏴. 전자빔을 쏘면은 굉장히 빠르고 진동수 크기 때문에 원자 내부로 또는 물질 내부로 침투가 가능해. 그럼 내부 구조까지 이제 결정 구조 같은 거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먼저 배웠던 이온 결합이나 뭐 공유 결합 이런 거 배웠지. 그 내부에 대해서 어떤 구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이런 현미경들 이용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지. 알겠어? 엄마? 뭐야? 쉣. 홈으로 제일 엔드를 눌러봤어. 제일 끝으로 가게끔. 돌아왔어. 올라가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이고 3번 짜투리 보시면 레이저 길이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다양한 거 더 정밀한 길이도 잴 수 있다라고 했잖아. 자, 빛을 쏘아 반사하면은 빛은 어쨌든 얘네가 파동이잖아. 그치? 그러면 반사해서 이렇게 쭉 나올 거란 말이야. 그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있을 거고 속력 있겠죠. 그러면 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이용하면 바로 뭐야 그게? 거리니까 이걸 이용해서 길이도 측정한다라는 거야. 더 정밀하게 길이 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자로 재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근데 이게 몇 나노미터고 피코미터고 이런 거는 뭘 이용한다? 레이저. 빛을 이용한다는 거지. 알겠어? 빛만큼 빠른 게 있어? 없어요. 빛이 세상에서 제일 빨라. 빛보다 빠른 건 없어. 3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에 가요. 8승 미터. 1초에. 그러면 30만 킬로미터야. 맞지? 그래야 8승. 30만 킬로미터는 감도 안 오지 않냐? 나는 만 킬로도 감이 안 와. 운전 아무리 해도. 아무튼. 자, 그럼 밑에 GPS 실제로 이건 뭐예요? 인공위성 이용해서 인공위성 4개 이용하는 거야. 그 위치, 어디가 막히고 이런 것들 송신해서 우리 길 안내해주고 이런 게 바로 GPS였지. 자, 본문으로 일단 계속 와 보시면 자, 길이 측정은 이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미세한 이동 거리 또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전자현미경 이용해서 나노 단위 물체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거 헷갈리지 마. 아까 초고속 전자 투과 빔 자체는 마이너스 15승으로 쏴. 마이너스 15승으로 쏜다고 해서 내가 마이너스 15승 단위를 다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알겠지? 관측할 수 있는 건 나노 단위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내신에서 구분만 좀 잘 해주면 돼.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전자현미경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고 나노
시간 분의 망원경으로 뭐 재면 돼? 거리 재면 되겠지. 그러면 멀어지는 속도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겠어? 실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다 여기저기 다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풍선을 분다고 생각해봐. 풍선 불면 표면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근데 표면 각각이 다 정말 균일하게 똑같이 늘어나? 아니야. 어딘 더 많이 늘어나고 어딘 조금 늘어나고 이런 게 있어요. 방금 쌤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야. 별들끼리 멀어지는 속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그런 걸 측정한다는 거지. 알겠어? 방금 얘기한 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알쓸신잡으로 이해하듯이 들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측정범위 확장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시공간의 규모가 다양해지면서 우리 자연세계가 더 크게 확장되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옆에 짜투리 5번을 보시면 단위의 적도 기호라고 해서 요거 암기할 거야. 너희가 여기는 잘 알아. 왜? 우리 메모리 용량 때문에. 그리고 미터에서 킬로미터 가는 건 많이 했잖아. 그램에서 킬로그램 가는 것도 우리 이미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럼 킬로는 몇이 붙는 거야? 1000이 붙는 거지? 그래서 킬로가 붙으면 이제 1000g이다. 1kg 1000g이다. 이렇게 되는 거였지. 1000kg, 1km는 1000m고 1000이 붙는 건데, 킬로가 모이면은 우리 무조건 3씩 움직여요. 킬로보다 큰 게 뭐야? 메가. 우리 몇 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우리 메가 커피 할 때 메가도 그 뜻이야. 메가에서 그래서 거대한 메가 이런 뜻이 있어. 메가가 10의 6승이야. 킬로가 10의 3승, 메가가 10의 6승. 웬만한 우리 이런 PPT 파일이나 뭐 이런 PDF 파일 같은 거 받으면은 우리 예를 들어 이 O2 통합과학을 내가 너희한테 PDF로 패드해 줬어. 그럼 이런 것들 보통 200MB에서 크게는 600MB까지 가. 그냥 작은 PPT 파일이면은 킬로바이트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2MB 이 정도까지 가고. 근데 우리 핸드폰이나 패드에 용량 여러 개 저장해야 되잖아. 그치? 문제지 여러 거 저장해야겠지. 그럼 메가바이트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더 큰 용량. 적어도 우리 지금 뭐 써? 256기가 또는 512기가 또는 테라 가지? 너희 USB 생각해봐. USB 적어도 가지고 있는 거 2기가, 4기가, 8기가, 16기가 가지? 그치? 이런 게 바로 기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단위는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면 돼. 알겠어? 메가라면 우리 지금 핸드폰에 있는 게 이제 기가, 우리 512, 256 얘기하는 게 바로 기가야. 알겠어?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게 이제 테라. 테라는 T죠? T 몇 승이겠어? 쌤 30 커진다 했잖아. 12. 그렇지, 12승. 요즘 1테라는 기본이죠? 기본 아니야. 핸드폰에서는 1테라까지 안 가. 쌤 저거 뭐야? 갤럭시 울트라여가지고 512기가거든? 근데 512도 큰 거야. 기본이 몇으로 나와? 256이지? 기본 256이야. 아이폰 같은 경우도. 128은 이제 잘 안 나와. 256에서 좀 더 돈 더 주면은 이제 512 되는 거고. 알겠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봐주면 되겠고, 이번에 작아져 보자. 우리 1m를 1ml로 바꿀게. 또는 1리터를 1ml로 바꿔볼게. 우리 우유 1리터는 몇 ml야? 그렇지. 즉 그러면 1ml는 1000분의 1리터지. 즉 밀리는 이제 우리 작아지는 건 소문자로 갈 거야. 킬로 빼고 킬로만 소문자야. 큰 건데. 밀리는 것이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는 분수죠. 1000분의 1이죠. 자, 밀리보다 작은 게 바로 마이크로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얘기하지.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게 누구야?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실제로 쌤 거의 유치원 입학 전에부터 유명했어. 그때부터 그 마이크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나노 시대가 안 왔기 때문에 그 회사 이름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했겠지. 나노 시대였으면 나노소프트가 됐을 거야.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시대에 걔가 처음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MS인 거잖아. MS. 알겠어?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언제야? 90년대 초반이야. 쌤 미취학 아동일 때, 유치원도 가기 전에. 그럼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다는 건 마이크로 시대가 그때 열린 거야.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크로 정도. 그때만 해도 윈도우가 겨우 나올 정도? 그래서 이제 발전하다가 더 작아졌어. 어디까지가?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였지. 그럼 3 더 빼면 마이너스 9승. 그게 바로 나노야. 나노 테크놀로지는 꽤 오래됐어요. 거의 20년 돼가 넘었어. 왜? 쌤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나노과가 따로 있었거든. 나노가 그런 사용된 지는 오래됐다는 거지. 그럼 나노보다 더 작은 게 우리 아까 여기 나왔어. 그치? 아까 여기 이거 위에다 적든 어디다 적든 피코가 보는 뭐야? 마이너스 12승. 그 더 작은 게 펜토. 얘는 마이너스 15승. 더 작은 것도 있어. 아토라.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작아져. 마이너스 3승씩 작아진다. 자, 피코니까 뭐겠어? 접두사. P겠죠? 펜토는 빼야 빼. 아토는 A. 그러면 미터 앞에다가 붙이면 1m 기준으로 1000분의 1m, 얘는 100만분의 1m, 10억분의 1m 이렇게 간다는 거고, g이면은 또 1000분의 1g 이렇게 간다는 거지. 알겠어? 접두사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암기도 하고 해야 되는 내용들. 기본량과 단위.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량이 아닌 건 뭐라 부른다? 유도량. 기본량을 토대로 유도했다 이 뜻이야. 유도했다. 인듀스. 알겠어? 자, 너희 막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 유도랑 똑같은 거야. 유도된 값.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되라. 알겠어? 자, 기본량은 자연현상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양. 예를 들어 시간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시간의 단위 세컨이건 미니츠건 아워건 시간의 단위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 시간을 표현하겠죠. 시간을 길이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쌤, 시간은 속력분의 시간이니까 전 속력분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유도량이야. 속력분의 시간이잖아. 속력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가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가 같이 있어야 시간이 유도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속력의 단위 생각해봐. 속력이란 정의 자체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시간, 길이도 측정할 수 있는 기본 길이. 근데 속력은 바로 시간과 거리의 관계죠. 이게 바로 유도량이야.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쌤이 방금 했던 것처럼 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도 이거랑 이거로 유도된 값이잖아요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거리는 그 거리 그대로 우리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있잖아. 그냥 미터 하나로 끝나잖아. 시간도 시간 그대로 세컨드로 끝나잖아. 근데 속력은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뭔가 이렇게 두 개로 써야 되지. 이게 유도량인 거야. 이 서로 관계식이 있다고 해서 유도량이 아닌 거야. 알겠어? 저는 관계는 관계일 뿐이야. 이해되시죠? 단위 자체가 이렇게 퍼가 들어가면 다 유도량이라 생각해도 그럼 또 괜찮겠지. 일단은 1차원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 시간처럼 또 질량도 그램으로 잴 수 있어. 전류는 암페어로 측정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온도, 몇 도, 몇 켈빈 할 수 있죠. 또 광도, 얼마나 밝은지. 칸델라. 그치. 자, 그리고 물질량. 몰. 이게 바로 화원에 나오는 것이야. 자, 소금 1g과 설탕 1g은 질량은 똑같아. 근데 예를 들어 소금 1g에는 소금 입자가 실제 58.5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어. 실제 값이야. 자, 그리고 설탕은 똑같이 1g인데 여기에 설탕 입자 얼만큼 들어있어? 똑같이 소금이랑 똑같은가? 아니야. 얼만큼 들어있냐면 340
42분의 1 곱하기 뒤에 똑같아. 6.02 곱하기 10의 이상 이만큼 들어있어. 양이 어때요? 다르죠? 이게 물질량이야. 실제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뗀 값을 몰이라 불러. 이 몇 개를 떼주면. 우리가 몰이라는 거는 묶음 단위거든. 우리 계산한 판이면 30 곱해야 되잖아. 1몰이면 실제 이 값을 곱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떼면 이게 58.5분의 1몰. 342분의 1몰. 그러니까 입자 알갱이의 개수라 생각해주면 돼. 알갱이 개수. 그래서 물질량이 몰이다. 나 암기했는데요. 잘 안 알아맞는다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라고 생각해주세요. 입자수. 알겠지? 이게 바로 물질량이다.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7가지 종류 반드시 암기해주세요. 시간, 길이, 질량, 또 전류, 광도, 온도, 물질량. 알겠어? 쌤 전류가 되는데 왜 전압은 안 되나요? 왜 저항은 안 되나요? 시끄러워. 알겠지? 전류야. 전류가 대표야. 자, 그래서 일단 이들의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 근데 여기는 쌤도 방금 왜 시끄러라고 했냐면 이거 이번 2022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이잖아. 그치? 바뀐 내용이라서 과학생들 간에도 논란이 많아. 왜 이거 7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라고. 너희가 혼란을 내가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래 이건 그냥 너희 꼬꼬무 보듯이 들어가. 전류라는 게 정의가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이야. 이 도선을 단위 시간당 전하량이 얼마큼 이동할 거야. 단위 시간은 초로 보거든? 초? 전하량은 쿨롱이 기본 단위야. 쿨롱. 그래서 쿨롱 퍼 세컨드라고 표현이 돼. 이게 바로 암페어야. 이게 정의거든? 근데 왜 이게 기본량이야? 이것도 이게 유도된 건데? 전하량과 시간으로 유도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의가 애매하지.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정한 거야?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어쩌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오답이 오류라고 나오더라도 2022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걸 어쩌겠어. 우리 억울해도 이렇게 외워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의 단위를 일단 돌아봅시다. 학교 쌤들도 여기 가르치면서 혼란이 엄청 많으실걸? 그래서 학교마다 되게 다르게 가르쳐. 그래서 내신 대비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쌤의 말이야. 무조건. 진짜 이 너희 학교 쌤들도 이 내용을 처음 가르치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고 그냥 막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교사용 교과서 너희 다 뽑아서 줄 거거든. 너희 출판사 어디야? 비상 맞지, 그치? 비상 교사용 교과서 내가 다 뽑아서 줄 테니까 시험 법이 공부할 때 특히 이 내용은 학교 쌤이 가르치는 대로는 결국 교사용 교과서니까 그거 위주로 좀 공부하면 더 편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기본량의 단위는 국제단위계라고 해서 SI라고 해서 국제에서 이제 정한 우리 원소기업처럼 단위계가 있어. 그래서 이 단위를 정의 사용한다. 시간은 초과 기본 단위야. 가장 기본.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이야. 그다음 아닌 거 주의하세요. 접두사 붙어 있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애들이 이거에 다른 거 없으니까 여기도 그냥 그램이라고 많이 실수하는데 절대 아니야. 전류는 암페어. 온도 도씨 아니고 켈빈이야. 우리 켈빈이라는 거 혹시 뭔 줄 알아? 켈빈 뭐지? 마이너스 200도. 얘는 켈빈의 정의가 뭐냐면 실제 절대 온도라는 거거든.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보통 섭씨 온도잖아. 그다음 화씨 있지. 미국이 쓰는 거. 그다음에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 이게 켈빈이야. 얘는 물의 끓는 점을 0, 어는 점을 0, 끓는 점을 100으로 해서 100등분한 거야. 화씨는 물의 어는 점을 32, 물의 끓는 점을 212라고 해서 얘를 180등분한 거야. 그리고 절대 온도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기준으로 했어. 실제 과학에서 쓰는 온도인 거야. 섭씨와 씨는 어떤 사람이 정한 거야. 섭씨 온도 누가 정했는 줄 알아요? 셀시우스.
화씨 온도는 파렌하이트. 그 셀시우스를 중국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셀시가 섭씨가 된 거야. 한자가 아니야. 그리고 화씨, 파렌하이트, FA 이거는 화씨, 섭씨 그리고 다른 화씨 이렇게 된 거야. 소리와요 소리와. 끝도 없어 이거. 그럼 얘는 우리가 물이 끓는 거를 기준으로 정한 거라서 얘는 기준이 나랑 다른 거. 액체 그냥 물. 그리고 어디는 도시 쓰고 어디는 화씨 쓰고 뭐 랭빈이라는 온도 쓰는 데도 있어. 온도 되게 기준 다양해. 근데 과학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멈춰버리면 더 이상 입자가 존재한다 할 수가 없어. 운동하려면은 적어도 최소한의 온도를 가지고 진동이라도 해야, 고체도 진동을 해야 고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바로 절대 온도야. 그래서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게 아까 창경이 얘기했던 마이너스 몇백 도, 이거 0켈빈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아니야? 0켈빈. 0켈빈이 마이너스 273.15도씨야 실제. 그 얘기는 마이너스 273도라고 보통 하거든. 손 좀 떼고. 그보다 낮은 온도는 이 세상에 가능하다? 불가능해. 저보다 온도 낮출 수 없어. 우리 높은 거는 우리 우주 팽창할 때도 막 몇 조 켈빈 가능했잖아. 우리 그때도 1000만 켈빈 막 이렇게 켈빈으로 했었지. 근데 마이너스는 이거 이하로 못 내려가. 알겠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온도 낮추는 게 산소가 액체가 되면 마이너스 183도, 질소가 이제 액체가 되면 마이너스 196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래서 우리 액체 질소에 담그면 다 막 냉각되고 하고 그런 건데 실제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다 막 거의 기체는 다 액화되고 또는 농고가 되고 또 고체도 완전 그냥 입자의 운동이 거의 멈춘 수준? 실제로 그래서 온도를 저 정도까지 낮추는 기계도 거의 불가능하겠지. 왜? 존재할 수 없잖아. 이상적인 거야. 온도계 측정할까? 못해요. 저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물질이 거의 없어요. 알겠어? 자, 어쨌든 그게 바로 켈빈이다. 이해됐지? 왜 우리가 켈빈을 기본으로 쓴다? 입자 관점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물 기준이니까. 주관적이거든.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광도 칸델라. 좋아요. 자, 얘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뜻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은 몰이라고 해서 얘는 일종의 묶음 단위라고 해서 묶음 단위. 알겠어? 그냥 묶음 단위라고만 생각하세요. 아까 쌤이 이상한 숫자 막 나요 했잖아. 1몰이다 라고 이만큼 묶어가지고 1몰.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온도는 보통 우리가 기본량은 켈빈이지만 도시를 많이 쓴다. 왜? 켈빈에다가 몇만 더하면 돼. 여기 뗀 다음에 273만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더해서 쓰는 수준인 거야. 우리 현재 지금 8도거든? 그럼 여기서 273 빼주면은 켈빈도 알 수 있는 거야. 273 더해주면은. 알겠어? 몇 켈빈인지. 서로 관계는 더하기 빼기 관계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유도량. 자, 유도량은 뭐라 그랬어?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량 기본량으로 유도한다. 그래서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량은 총 몇 개였어? 7개였지. 유도한다는 거는 서로 곱하거나 또는 나누거나. 알겠어? 곱하거나 나눗셈으로. 더하기 빼기는 말이 돼? 그건 유도가 아니야. 관계가 아니야. 누구의 곱, 누구의 비 이렇게 나눈 거지. 그래서 기본량의 단위 조합한다는 게 이런 식인 거고요. 자, 부피는 결국은 가로, 세로, 높이에 곱하면 되니까 길이의 세제곱. 알겠어? 길이로부터 유도된 거다. 그러면 부피의 기본량은 무엇이냐 하면은 길이. 알겠어? 그래서 기본량은 길이만 있는 거야, 여기는. 속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본량은 그럼 누구랑 누구야? 시간이랑 길이. 즉 이걸 알라는 거야. 곱이라는 거는 다른 종류끼리 곱해도 되고 같은 종류끼리 곱해도 되는 거지. 나눗셈은 당연히 같은 종류면 1이잖아. 그치? 뭐겠어? 다른 종류끼리 나누는 거. 알겠어? 자,
밀도는 얘들아 정의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부피는 결국은 부피도 유도량이잖아. 그럼 기본량이 길이였지. 그럼 밀도에는 결국 기본량이 누구랑 누구야? 그치, 기본량이 질량과 길이다. 이런 거 찾는 것들만 할 수 있으면 돼. 옆에 짜투리 6번 더 와봐. 더 있어. 넓이 가로 세로 곱한 거니까 기본량 뭐야? 길이. 단위만 보더라도 너희가 파악하기 쉬워요. 근데 유도량도 기본 단위라는 건 있어.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길이가 미터가 기본 단위잖아. 그러면 넓이도 제곱미터를 기본 단위로 쓰는 거고 부피도 세제곱미터를 기본 단위로 써라. 알겠니? 그 다음에 속력도 미터와 세컨드를 기본 단위로 써라 라는 거고요. 자, 우리 가속도라는 거 혹시 뭔지 알아요? 가속도 옆에 써놔. 점점 증가하는 거지. 얘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이건 3단원에 나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힘을 가하면 물질이 점점 빨라지거나 우리 3학년 3단원에 배웠잖아. 자유낙하 운동. 그치? 중력 가속도. 힘을 받았기 때문에 빨라지거나 위로 올라가면 느려지거나 하지. 속도가 변하지. 1초 동안 얼마큼 변해? 9.8. 1초 동안 얼마큼 변했냐? 미터 퍼 세크를 뭘로 나눠? 세컨드로 나누지. 그러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뭐겠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기본 단위가 되는 거겠지. 알겠어? 쌤, 저는 시속으로 갈 건데요. 그래도 우리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을 해야 기본 단위인 거야. 알겠니? 자, 힘이라는 건 힘은 얘들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즉 F는 ma하고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거든. A가 가속도라거든. 질량 기본량 있죠. 그럼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한 거니까 여기에 기본량은 뭐가 들어간 거야? 질량과 길이와 시간. 그럼 힘도 기본량이 아닌 이유를 알겠죠? 누군가의 곱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알겠어? 이해돼? 이거를 갖고 거속시랑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거속시는 비교가 돼. 힘은 단위가 뉴턴이란 하나가 있지만 단위가 물론 뉴턴인데 이렇게 풀었을 수 있잖아.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거리 단위 미터, 얘는 미터 퍼 세크에 세컨드를 곱하니까 소거돼서 누군가의 곱으로 표현이 돼. 단위가 안 되지. 이거는 그럼 누군가의 곱이 아닌 거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곱으로 표현된 거고. 오케이.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도 질량의 기본 단위 킬로그램. 부피의 기본 단위 세제곱미터가 일반적인 밀도의 기본 단위야. 너희가 익숙한 건 물론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게 익숙하겠지만 애시당초 리터도 미터 세제곱으로 호환되는 단위잖아. 이 리터도 결국은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잖아. 기본량이 아니잖아. 알겠어? 여기서 센티미터 자체도 결국 길이인 거고. 알겠어요? 기본 단위를 주의하세요. 자, 압력은 킬로그램 미터 세크,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야. 압력의 정의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인국수 다 적었어? 지우네?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래. 그럼 분모에 뭐 들어가? 면적 제곱미터. 그치? 분자에는 힘. 자, 써줄게.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야. 그래서 면적 가져와봐. 넓이 제곱미터.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럼 여기 분자의 미터랑 분모의 미터 하나하나 소거되지. 퍼
위에 앞에가 분자, 뒤에는 분모. 그러면 단위가 뭐가 돼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드 제곱. 넣는 거 알겠어? 이걸 우리가 이제 압력을 파스칼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야, 중등에서는. 알겠어요? 기억 안 나도 돼. 괜찮아. 잊어. 이걸로 기억해. 파스칼이라고 했다가 기본량이에요 할까봐. 농도는? 자, 우리 농도 그동안 알고 있던 건 뭐지? 퍼센트. 그럼 질량 관련 농도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용액 안에 입자가 몇 개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야. 몇 g은 중요하지 않아. 그 입자가 나한테 와서 반응을 할 거거든. 알겠어? 입자의 개수를 아까 뭐라 불렀지? 몰. 그리고 우리 퍼센트는 몇 g 안에 몇 g 있냐였지. 머릿속에 잊어. 너희한테는 이제 퍼센트 농도는 없어. 우리는 이제 몰 농도만 있는 거야. 얘는 밑에 가로치 몰 농도라서 몰 농도. 즉 입자수가 몇 개 있는지를 뜻하는 거지. 알겠어? 자, 학교에서 질량 농도라고 따로 해줬니? 아니었어? 우리가 이제 농도를 표현할 때는 앞으로 농도를 표현할 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몰농도잖아. 실제 몰농도의 정의가 어디든 여백에 적어놔. 이런 데 밑에 너희한테 있지. 몰농도는 용액의 그 물질에 들어있는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 몰수라고 하면 몇 몰인지라는 거 개념 이해하겠지? 몇 몰인지. 그럼 부피가 단위가 기본 단위가 뭐야? 세제곱미터지? 몰수니까 당연히 몇 몰인가겠지? 그러니까 몰 퍼 세제곱미터라고 기본 단위가 나오는 거지. 알겠어? 물론 우리가 나중에 화원에서 몰농도를 풀 때는 몰 퍼 리터로 풀어. 야 누가 우리가 1세제곱미터로 실험하냐? 가로 세로 높이 1리터짜리 용액이 있어. 우리가 그거 실험할 때 아니지 그냥 비커 1리터짜리 이렇게 실험하잖아. 몰 퍼 리터로 보통 하는데 이건 기본 단위라는 거야. 기본. 알겠어요? 기본. 원래 우리가 정의를 따지면 이게 기본이 돼야 되지만 나중에 이게 변형해서 쓴다는 거지. 이해됐어? 모든 단위를 유도된 값이면 기본량의 기본 단위로 만들어라 라는 거고. 자, 특히 7번을 보시면 질량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용액 100g 중에 몇 g 있냐였기 때문에 그램은 원래 소거되지. 그지? 그리고 퍼센트라고 할 때만 곱하기 100을 해서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퍼센트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분수를 표현하잖아. 100g 중에 2g 있어. 그럼 100분의 2라고 표현하지. 근데 단위 있어? 없지.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질량 퍼센트 농도는 결국은 이 비율인 거다. 그래서 100을 곱해서 퍼센트라고 하면 되는 거다. 즉 이 퍼센트는 100분의 1을 다시 해라라는 의미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농도에서 퍼센트 농도가 아니라 요거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라는 거는 바로 지금 이 퍼센트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쌤! 퍼센트라는 단위 있는데요? 그건 단위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퍼센트는 그냥 100분의 1을 곱해라 라는 지시어라는 거지. 나 지금 되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야. 왜? 야 우리 여태까지 퍼센트를 단위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단위가 없는 거라고 해버리면은 나는 거의 40년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머릿속에 다 돼? 안 되지. 너희도 퍼센트 단위라고 배우지 않았냐? 단위 꼭 빼먹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이제 단위가 아니래. 어쩌겠어 그러자는데 뭐. 알겠어? 중간고사 볼 때까지만 가스라이팅 좀 당해. 끝나면 잊어. 알겠지? 나중에 통과 수능 볼 때나 다시 떠올려. 자, 그럼 요 내용 정리됐으면 밑에 개념 쏙쏙 한번 해볼게.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퍼센트가 단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학교 쌤들은 나처럼 불만이 없었지? 그냥 가르치면 되거든.
여기서 이게 단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말한 기본량과 유도량에 의한 단위가 아니면 그냥 아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쓴 거야. 도훈아 몸 좀 괜찮아? 컨디션이 계속 안 좋네. 그거 쌤한테 물어봤어. 뭐? 중립법칙. 뭐래? 그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아 몰라도 된대? 네. 학교 쌤도 아마 그게 듣보잡일 거야. 되게 얼떨 되게 무슨 말이지라는 그치? 그런. 많이 안 배운 사람은 그건 잘 모르거든. 깐 거 아니야. 깐 거 아니야. 카이스트야? 박사 안 했잖아. 난 박사 했으니까. 나중에 근데 학교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쌤이 안 배운 사람은 그냥 아봉하래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카이스트면 친구가 많아? 다 친구 얘기하시는데 막 다 유학 친구들. 그치, 다 교수하고 이런 거 많지. 쌤 친구들도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난 뭐 하고 있지?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생각해 나는 근데. 미래를 키우시고 계시죠. 나? 아 그치, 나의 미래들 그치? 이공계 양성은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미쳤어? 꿈도 크지? 1번에 XO, XO. 2번에 기본량, 국제단위계, 길이, 온도. 3번에 OOXO. 있나요? 일단 여기 내신탄탄 책 넘겨보시고 몇 분인데? 54분. 진도부터 후딱 나가고 쉬었다가 문제 풀자. 쉬었다가. 우리 늦게 시작했잖아. 양심도 없는 거다. 그지?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욕하고 있을 때 들어오신 게 아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측정과 측정 표준. 측정은 뭘 뜻해? 재는 거, 질량이나 길이, 부피 등 양을 재는 활동을 측정이라고 한다. 자, 이런 양을 측정할 때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적절한 측정 단위와 도구를 써야 된다 했지. 예를 들어 나노 단위의 원자를 크게 잴 건데 줄자 갖고 와. 말이 돼? 안 되지. 줄자로는 택도 없지. 그리고 행성에 둘러질 건데 현미경 갖고 와? 미친 짓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측정 단위 도구 적절하게 맞춰야 되는 건데 일단 옆에 차트를 1번 보시면 자, 측정하는 양이 일단 도구의 눈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오차범위라는 거를 인정해준다 했잖아. 눈금이 최소 단위가 예를 들어 1mm야.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해주는 거지. 그럼 1mm면은 이제 10분의 1 단위면 0.1까지 가겠지. 그렇다고 0.1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1의 단위가, 그러니까 1의 자리가 최소 자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우리는 어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9mm와 10mm 사이면 9.5라고 가라는 거야. 9.50 뭐 둘째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다.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1m 간격으로 잴 수 있는 자가 있어. 그럼 1m와 2m 사이야.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걔네가 어디에 있든 1.5라고 한다는 거지. 왜냐면 그걸 보통 이제 더 큰 킬로미터를 재는 애였을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게 눈금의 절반. 근데 아무리 눈금에 있다고 해도 이건 정확한 값일까? 아니야. 왜? 눈금의 두께 어떻게 할 거야? 눈금 위를 읽을 건지 아래에 읽을 건지 가운데 읽을 건지. 그리고 똑같은 100mm 비커더라도 눈금이 또 굵기가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달라요. 우리 정확한 100mm를 살면서 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봐야 돼. 아무도 이게 정확한 100mm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거의. 물론
근사로 갈 수 있겠지. 정말 빛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누가 그렇게 치겠어? 쌤이 랩실에서 쓰던 정말 그 미세한 저울도 10의 마이너스 6승 g까지는 잴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실험할 때 0.00001 g까지 나와. 근데 더 미세한 것까지 굳이 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쟀겠지. 우리가 원자 하나의 질량을 잴 거야? 아니거든. 알겠어? 어쨌든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어림이라는 건 방금 한 것처럼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거야. 측정 경험. 아, 이 정도 되면 한 이 정도 돼. 아, 이 정도 길이면 몇 센치야. 약간 이런 경험.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 과정. 아,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거일 거야. 또는 예를 들어 더 예를 들 거? 이 추 하나에 뭐가 몇이니까 이거 몇 개면 이 정도일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좀 되는 느낌. 그 다음에 자료, 데이터, 우리 측정 데이터 이용해서 이제 수행하는 거지. 자, 측정 도구 결정에 도움이 돼. 어림이. 왜냐면 우리가 어떤 내가 돌덩이를 가지고 왔는데 보통 일반적인 화강암으로 된 돌덩이들이면 예를 들어 이 정도 크기가 30kg래. 그럼 이제 킬로그램을 잴 수 있는 저울을 가지고 오겠지. 근데 화강암이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석고 같은 거야. 그럼 너무너무 가벼워. 그럼 우리 그램 단위로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은 그럼 그램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갖고 오는 게 또 맞는 거고 이런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런 자료들 어림할 수 있다면은 내가 어떤 측정 도구를 쓸지 알 수 있다는 거고. 자, 액체 부피 측정할 때 부피를 어림해서 이거 대충 몇 리터 되겠네 또는 몇 미리 되겠네 해가지고 우리 스포이드 쓸지 또는 메스 시리더 쓸지 또는 마이크로 피펫을 쓸지 결정하는 거야. 오케이? 자, 측정 표준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으로서 길이의 기본 단위는 1m예요. 이를 기준으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해라. 그래서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1m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과정을 봐봐. 18세기 말에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했고, 이를 활용하여 미터 원기라는 걸 만들었대. 이게 가장 이제 1m를 정의한 시작인 거야. 알겠어? 학교에 요 내용도 나왔어? 안 나온 거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꼬꼬무야. 알겠지?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미터 원기라는 게 손상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던 1m랑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정확한 기준이 뭔가 필요했겠지. 알겠어? 미터 원기라는 거는 금속으로 이거 1m다라고 만든 기구야. 알겠지? 이게 그 1m에 해당하는 기구만큼 이렇게 딱 예를 들어 금을 1m만큼 딱 만졌다 이거야.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속이 닳기도 하고 변형도 될 거 아니야. 온도나 압력 받으면은 1m의 길이가 이렇게 변하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했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건 바로 요거라는 거야. 빛이 진공에서 이게 지금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약 몇 억이야? 3억. 약 3억분의 1초야. 근데 정확하긴 이거야. 약 3억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라고 한다. 를 역으로 생각해봐. 그럼 빛은 1초에 몇 미터? 2억 9,979만 2,458m를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대략 몇이라고 한 거야? 3억이니까 3 곱하기 10에 8승미터라고 한 거지. 1초당 3 곱하기 10에 8승미터 이동하니까 빛의 속력을 3 곱하기 10에 8승미터 per sec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1초라는 단위를 또 역으로 빛이 이만큼 갈 때의 시간이라고 또 역으로 본 거지. 맞물려서. 알겠어? 이해되죠? 근데 이 빛이라는 건 어느 원자 기준? 세슘. 세슘 원자에서 방출된 빛이 바로 이렇게 진동수가 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에 가거든. 알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만 또 알수 신작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을 기준으로 미터를 정하게 된 거다만 알면 돼. 자, 일상생활 특징 표준 활용. 폭염주의보 안내. 실제 우리가
기본 단위는 켈빈이지만 편의상 도씩 쓴다 했어요. 기주에 따라 표겸주의 두고 발령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 60, 50, 30 여러 가지죠. 우리 원래는 미터 퍼 세크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보통 킬로미터 퍼 아워가 기본이지. 왜? 워낙 빠르니까. 그치? 얘를 초속으로 표현하면은 너무 값이 커져. 그죠?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로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과속 차량을 이 단위로 측정한다. 이거는 기본량이다? 아니야? 아니야. 왜? 속력이잖아. 일상생활 활용하는 예시야 그냥. 미세먼지 농도 보시면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지. 우리 원래 농도는 몰 퍼 세제곱미터인데 이건 질량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거야. 이거는 이제 질량 농도라고 생각해주면 돼. 몰 농도가 아니라. 그럼 질량 농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밀도랑은 또 다른 개념인 거야. 왜? 밀도랑 또 다른 개념인 이유가 이거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몇 그램이 있냐 이거잖아. 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야? 아니지. 공기 1세제곱미터당 몇 그램이냐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밀도는 뭐야? 이 물질의 부피분의 그 물질의 질량인 거지. 둘 다 물질 거면은 그건 밀도.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거 농도인 거야. 단위가 비슷해 보여도 이거 보고 밀도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 자, 공사장 소음. 우리 소음의 기본 단위 뭐야? 데시벨.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데시벨 나오는데 학교에서 혹시 소리의 세기 기본량 이런 걸로 따로 얘기 안 해줬어? 아니었지. 실제 기본량 7가지에 안 들어가. 근데 이 소리의 세기를 뜻하는 것도 데시벨이라는 게 있어. 근데 얘도 왜 기본량이 안 들어가는지 그냥 나의 유추인데 소리 에너지거든. 소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를 이제 면적으로 나누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게 나의 유추인데 그렇게 치면 빛의 세기도 똑같아. 또 단위 면적상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데시벨이다. 그냥 그러려니 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미완성 단원이야. 너희가 지금 아쉽겠지만 실험주야. 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한 실험지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면 이거 나중 교육까지는 아마 다시 빠질 것들이야.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 너희가 봐도 그렇잖아. 데시벨을 왜 빼고 난리야? 왜 다 시켜 그지? 자, 식품의 성분 표시. 우리 이제 뭐 누구 몇 그램 있고 이런 것들 뭐 표현한다. 근데 자동차 부품 생산할 때 길이나 질량, 부피 같은 것들 어쨌든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 단위를 쓴다. 그냥 그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측정한다는 거. 알겠니? 일상생활에서 체온, 혈압, 혈당, 혈중산소 농도, 그 다음 맥박 이런 것들 다 혈압이겠지? 많이 쓴다는 거고 화학물질 농도, 그치? 중금속 농도 또 이런 것들 우리 또 그 도핑 테스트 할 때 약물 농도 이런 것들도 다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요 정도만 그냥 쓰인다면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측정 표준을 정해놓으면 유용성이 있어. 기준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우리가 더 이제 신뢰할 수 있겠고 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로 여기 그냥 좋게 마무리하면 돼. 문제 풀면서 여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 알겠지? 이게 중구난방이라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왜 얘는 기본 단위 같은데 왜 기본 단위가 아니지? 약간 이렇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익히면 돼. 여기는. 자, 라스트 내용이야. 마지막. 신호와 정보인데 자연에서 변화가 생기면은 뭐든 신호가 발생해. 빛이건 소리건 열이건 힘이건 압력이건 자연에서 발생한 대부분 신호는 이제 연속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게 바로 아날로그지.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다. 시간에 따라 여기다 동그라미 쳐.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시간에 따라 연속이지만 저장할 때 그 연속적인 데이터가 다 가지고 오는 법이 있어 없어? 끊길 위험이 있어. 그래서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손상의 위험이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전시킨 게 바로 디지털인 거지. 이건 뒤에 가서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밑에 내용 보시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 얻어. 실제 체온 측정에서 건강 상태 파악하고 우주에서 온 빛, 우주 배경 복사, 이용해서 우리 우주 생성 과정 빅뱅 우주론의 증거 밝혔지. 그리고 지진파 측정에서 외핵, 내핵 이런 구조까지도 밝혔잖아. 자, 그 다음에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데이터로 표현해주는 이런 장치를 뭐라 부르냐면 센서라고 불러. 센서. 그래서 가스 누출됐네 이걸 우리 데이터로 누출 정보 다 센서로 작동한 거지. 그래서 신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센서가 사용이 돼요. 요 내용도 이제 옆에 차트리 5번을 보시면 접촉 비접촉형 온도계는 뭐 우리 이게 코로나 때 앞에 촬영하잖아. 온도 측정되는 거 뭐 이용한 거야? 적외선이지. 뭐 아파. 적외선 감지하는 광 센서고요. 가스 누출된 거는 가스 센서야. 우리 터치 스크린은 압력. 빛 감지하는 거 아까 얘기했어. 광 센서. 또 뭐 있을까? 소리 작용해도 소리가 잠깐 들려도 센서 작동하면 그건 소리 감지한 거고 열 센서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또 화학물질 감지하는 것도 있겠고 다양한 센서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자연의 변화를 측정하고 또 측정한 이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신호는 뭐예요? 이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여기다 동그라미 쳐. 불연속적인 신호로 표현한 게 디지털이야. 불연속. 실제 너희 1억 화소, 2억 화소라고 하지. 화소가 픽셀이거든? 실제 모자이크야. 모자이크에 얼마나 촘촘하게 있냐. 전묘한 느낌인 거야. 연속이면 우리가 붓으로 슥슥슥 색칠한 게 연속인 거지. 알겠어? 우리가 액정 같은 건 다 디지털. 그림은 아날로그. 알겠어? 자, 그래서 점과 선으로 신호를 보이는 모스부호나 시계에서 숫자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 이런 것들, 스마트폰, 액정 이런 것들이 다들 뭐다? 디지털 신호. 우리 뒤에 마지막 배웠던 게 물질의 전기도 성질 해가지고 LED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배웠잖아. 그게 다 디지털이잖아. 알겠어? 다 이런 것들. 자, 그럼 디지털 정보 어떻게 활용돼? 전송될 때 손상 안 되기 때문에 저장과 분석이 쉬운 거고,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이 크게 발달한 현대사회에선 매우 유용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옆에 챕터를 6번을 봤더니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로봇들이 작업 수행하고, 또 사진이나 영상 우리 공유하고, 또 블루투스 쓰고, 우리 환자들 수술하는 것도 요즘 로봇이 다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신체 조직 검사할 때 디지털로 촬영하잖아. MRI나 이런 것들 직접 열어가지고 봐? 아니지. CT 찍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다 디지털이야. 그리고 또 3D 포인터 요즘 하고, 요즘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나온 기술인 건데, 약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열 에너지야. 근데 쓸데없이 소리 에너지 만들거나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에너지 중에서 어떤 걸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공급해주는 이런 기술인 거야. 알겠어? 그럼 남아서 버려지는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좋겠죠? 자, 활용 지금 밑에 그림은 은행 및 금융에서도 이제 쓸 수 있겠고, 우리 지금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수 있잖아? 또 모바일로 토스 송금하고. 옛날 직접 가야 됐지. 쌤이 너네 나이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그나마 있었던 게 중등되면서 폰뱅킹, 텔레뱅킹이라고 있었지. 폰뱅킹은 폰으로 하는 거고 텔레뱅킹 전화로. 스마트폰이 쌤 대학 갈 때 나왔어. 그때만 해도 문자로 우리는 대화 나누고 데이터라는 게 인터넷이 거의 안 됐었지. 인터넷 대신 핸드폰이 없었지. 자, 교육. 요즘 우리 PDF 파일 받아가지고 패드로 하고 또 이북 러닝 하잖아. 너희 코로나 때 뭐 했어? 줌 수업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이고, 운송 및 교통 드론으로 요즘 택배 보내는 거 아시죠? 자율주행으로 서빙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의료도 아까 얘기했던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해가지고 처방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약국만 가서 약만 받으면 되잖아. 개이득이 훨씬 싸. 감기 걸렸을 때 그냥 너희 비대면으로 진료받으면 훨씬 싸.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면 몇천 원밖에 안 돼. 2천 원 이 정도밖에 안 해. 약만 어차피 처방받으면 되잖아. 야, 의사가 뭐 해줘서 났냐? 약 먹어서 났지? 그지? 근데 왜 의사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어. 여기 내용은 안 어려워. 어려운 거 앞에 기본량 그쪽 다니거든. 어쨌든 여기 개념 쏙쏙 해보면은 일단 우리 시험 범위는 끝.
개념 쏙쏙 채우고 다 채웠으면은 쉬는 시간 줄게요. 여기 7, 8에 다 맞춰보면 돼. 쌤 딱 물만 좀 떠올게. 여기가 막. 다 채웠으면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왜? 왜? 맛있게 먹어. 수학 500까지 있어. 배고픈 사람. 먹고 있으면 배고파? 배고파?